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면 천국이 따로 없다.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던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자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뷔페에 가면 접시 가득 음식을 쌓아두고 배 터지게 먹었다는 말을 해야 만족스럽고, 자식들에게도 밥 많이 먹어라, 그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어왔던 그 배부름이라는 감각이 실은 우리 몸의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신호이고, 우리 몸속 세포들을 공격하는 전쟁의 서막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역사상 가장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임금 영조. 그는 온갖 진수성찬을 평생토록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스스로 이것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켰다고 합니다. 바로 평생 단 한 번도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조선의 왕은 스스로 굶주림에 가까운 절제를 선택했을까요? 그의 텅 빈 위장 속에는 병약했던 왕자를 83세의 현명한 군주로 만든 가장 위대한 장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삶의 지혜를 쏙쏙 전해드리는 100세 쏙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최장수 임금 영조의 밥상머리 철학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저질러온 과식이라는 죄가 우리 몸에 어떤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고,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회춘의 비법, 소식의 기적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음식을 배에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으로 생명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과식을 하게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인류는 늘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언제 다음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우리 몸은 음식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고, 그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해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즉, 과식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유전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 세 끼는 물론 원하면 24시간 언제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양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이 풍요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냥과 채집을 하던 원시시대의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환경만 급격하게 바뀐 것입니다. 결국 생존을 위한 축복이었던 과식 유전자는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저주의 유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명절날 고속도로처럼 소화기관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첫째, 소화기관이 혹사당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위는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위산을 뿜어냅니다. 과도한 위산은 위벽을 헐게 만들어 위염, 위궤양을 유발하고 식도로 역류하여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키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췌장과 간 역시 소화효소와 쓸개즙을 만드느라 쉴 틈 없이 일해야 하고 결국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는 장으로 내려가 부패하면서 독성 가스를 내뿜고, 이는 장 건강을 망가뜨려 변비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둘째, 몸속의 쓰레기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산소와 결합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과식은 이 에너지 공장을 과부하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을 무리하게 돌리면 매연이 많이 나오듯 과식으로 인해 에너지를 과도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내부의 적입니다. 혈관 세포를 공격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생기고, 피부 세포를 공격하면
주름과 검버섯이 생기는 등 노화가 촉진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DNA 유전자를 공격하여 변이를 일으키고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바꾸는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배부르게 먹는 행위가 실은 내 몸에 매일같이 발암물질을 쏟아붓는 것과 같았던 셈입니다. 셋째,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우리 몸에는 오토파지라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스로 먹는다는 뜻의 오토파지는 세포가 굶주린 상태, 즉 공복 상태일 때 활성화되어 세포 내에 낡고 병든 단백질 찌꺼기나 손상된 세포 소기관들을 스스로 잡아먹어 분해하고 이를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세포 대청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배부르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늘 영양이 풍부한 상태이니 굳이 낡은 세포를 재활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토파지 시스템의 스위치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 안에 찌꺼기와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세포는 기능을 잃고 병들게 되며 이는 당뇨, 치매,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배부름이라는 감각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혹사시키고 몸속에 독성 쓰레기를 쌓으며 세포 청소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영조의 절제된 밥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조가 실천한 소식, 즉 절식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을 넘어 그의 장수와 총기를 지탱한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영조의 이러한 철저한 소식 습관은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영조실록의 부록으로 실린 영조 시대의 대학자 서명응이 쓴 영종대왕 행장에 그 구체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법에는 내선부가 하루에 5번 왕의 찬선을 바치게 되어 있으나 왕께서는 하루에 3번만 찬선을 드셨다. 그마저도 배불리 드신 적이 없으므로 궁중에서는 마침내 낮과 밤 2번의 간식 올리는 것을 폐지하였다. 그 밖에도 풍성하게 즐기는 것을 경계하고 줄이는 것을 힘쓰신 것이 흔히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온 나라 사람이 왕께서 검소하시다고 하였다. 그는 하루에 5번 올리는 수라를 3번으로 줄였고 그마저도 한 끼 식사량을 일반 사대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쌀을 갈아 끓인 미음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영조의 이러한 절음식, 즉 음식 절제에 대한 생각은 즉위년 때부터 확고했습니다. 1724년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신하들과 심경을 공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란 입에 맞으면 촉한 것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사방 십자나 되는 상에 음식을 가득 차리는 식전방장을 한다. 심지어 술이 언덕을 이루고 고기가 산을 이루는 일까지 벌어진다. 여기서 식전방장이란 말은 맹자에 나오는 구절로 온갖 진수성찬을 끝도 없이 차려놓고 즐기는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영조는 왕이 되자마자 음식에 대한 탐욕이 곧 몸과 나라를 망치는 근본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또한 1731년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만약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 맛과 술을 탐하는 일은 모두 몸에 병을 들게 하는 빌미가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어려서부터 몸이 비대한 데다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자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영조의 재미있는 일화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영조의 절식이 그의 몸에 어떤 기적을 선물했을까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입니다. 첫째, 소화기관에 완전한 휴식을 주었습니다.
적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니 위와 장, 간, 췌장은 과부하에 걸릴 일이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소화 활동을 마친 장기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재생하고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간헐적 단식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조는 80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며 소화기관의 건강 수명을 최대로 늘렸던 것입니다. 둘째, 활성산소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줄어드니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과열될 일이 없었습니다.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즉 활성산소의 양도 극소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2018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량을 30% 줄인 원숭이 그룹은 마음껏 먹게 한 원숭이 그룹에 비해 암, 당뇨, 심장병 등 노화 관련 질병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수명 또한 훨씬 길었다고 합니다. 소식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켠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셋째, 오토파지 시스템을 최대로 활성화했습니다. 영조의 뱃속은 늘 비어있는, 즉 공복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세포 청소 시스템인 오토파지 스위치를 항상 오랜 상태로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몸속 세포들은 낡고 병든 찌꺼기들을 스스로 청소하고 재활용하며 늘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치매를 유발하는 뇌 속의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역시 오토파지 시스템을 통해 청소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조가 83세의 고령에도 흐트러짐 없는 총명함과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비워냄의 미학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의학 박사 나구모 요시노리는 그의 저서 일일 일식에서 공복이야말로 최고의 명약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배가 꼬르륵하고 울리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노화를 막고 생명을 연장하는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깨어나고 오토파지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영조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터득하고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영조의 절식은 소화기관의 휴식을 통해 내부 장기의 수명을 늘리고 활성산소 억제를 통해 세포의 수명을 늘리며 오토파지 활성화를 통해 뇌의 수명까지 늘리는 가장 완벽한 트리플 안티에이징 비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과식이라는 파괴적인 습관을 버리고 영조의 지혜가 담긴 소식의 길로 들어설 시간입니다. 평생 배부르게 먹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과 요령만 알면 누구나 고통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국형 소식 5가지 실천 지침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밥그릇의 크기부터 줄이십시오. 소식의 가장 기본은 밥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밥을 적게 푸는 것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밥그릇보다 한 치수 작은 밥그릇으로 아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작은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담아 먹으면 시각적으로는 푸짐하게 먹는다는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실제 섭취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착시 효과를 이용한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밥의 양은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리십시오. 과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음식을 매우 빨리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이제 배부르다는 포만감 신호를 느끼기까지는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식사를 끝내버리면 뇌는 아직 배가 부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되어 과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젓가락을 들기 전에 시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음식 한 젓가락을 입에 넣으면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음식을 오래 씹으면 침 분비가 활발해져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음식 고유의 맛과 향을 깊이 음미할 수 있어 식사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어 적은 양을 먹고도 배부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마법을 경험하십시오.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밥이나 고기부터 드시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먹어야 할 것은 바로 채소와 나물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 포만감을 주어 전체 식사량을 줄여주고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채소 반찬을 충분히 드신 후 그 다음으로 단백질 반찬을 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꾸어도 평소보다 밥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식사법의 위력입니다. 네 번째,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입이 심심해서 먹는 걸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가짜 배고픔에 속아 불필요한 음식을 먹습니다. 가짜 배고픔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증이 나거나 혹은 TV를 보다가 특정 음식 광고를 봤을 때 등 감정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갑자기 무언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곧바로 냉장고로 달려가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배가 고픈가? 그리고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우리 뇌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 한 잔만으로도 가짜 배고픔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마시고 10분 정도 기다려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그때가 바로 진짜 배고픔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영조처럼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소식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바로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저녁 7시까지 마치고 다음 날 아침 7시 이후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12시간 공복만 지켜도 우리 몸은 밤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세포 대청소를 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점차 공복 시간을 14시간, 16시간으로 늘려가는 시간 제한 식사법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식사하고 오후 4시까지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는 영조가 실천했던 절식의 원리와 가장 가깝습니다. 단, 당뇨병 환자나 특별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 평화로운 음악.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소식에 성공했다 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그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를 가득 채우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반대로 배를 비우는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을 선물하는지를 조선 최장수 임금 영조의 삶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식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지치게 하고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을 뿜어내며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자해 행위였습니다. 반면 소식은 지친 장기에 휴식을 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으며 우리 몸 스스로를 치유하고 젊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이었습니다. 어쩌면 삶의 지혜란 이처럼 비워냄의 역설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을 비워낼 때 우리는 건강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얻게 됩니다. 배부름의 나태함을 비워낼 때 우리는 맑은 정신과 총명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영조는 평생의 절식을 통해 바로 이 위대한 삶의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시면 영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밥 한 숟갈을 덜어내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 몸속의 장수 유전자를 깨우고 세포를 청소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백세 쏙쏙과 함께 역사의 지혜 속에서 건강의 비밀을 배우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백세 쏙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탐욕을 비워내고 건강을 채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